저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특히 노승일 씨만 해도 뭐 정말 이렇게 빵을 물에 젖은 땀에 젖은 빵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렇게 그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곤 했는데요. 이제 눈에 띄는 자료들이 몇 가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적어도 재판부에 최순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서 이 국정을 농단했는지, 그러니까 뭐 이 죄명 자체는 뭐 직권남용죄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그 정말 이렇게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과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내지는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를 정말 낱낱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과정에서 좀 몇 가지만을 뭐 언론에 일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좀 눈에 띄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뭐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한 얘기는 좀 앞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좀 앞부분에서 뭐 나왔던 걸로 생략을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박헌영 재판 그리고 노승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에서 그 한번 키워드로 저도 준비를 해왔어요. 저도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이 사람 꽂기. 네.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KT의 인사 이렇게 자기 사람을 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최근에는 또 뭐 관세청 쪽이라든가 네. 심지어 뭐 미얀마 대사 얘기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의 전략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인데요. 자기 사람을 심어서 말하자면은 부하 직원처럼 이렇게 부려먹기. 그러니까 실제로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자기가 꽂아 넣으니까 말하자면 수족처럼 움직여가지고 포레카 인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물론 뭐 고등학교 뭐 선배를 도와주고자 했다. 순수한 의도에서 했다 말하는데 아니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이 무슨 묻어버리겠다는 얘기를 왜 전합니까? 그건 제가 그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걸 쭉 듣다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용은 웃으면서 말해요. 그런데 묻어버린다. 아니면 108가지 방법으로 너를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말 선배님을 아껴서 하는 말인데 조심해라. 그건 누구와 누구의 대화 녹음인가요? 예, 그 송성각 구속된 네. 그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그 포레카 인수를 했던 한상규 사장한테 그 컴투게더라는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포레카라는 그 포스코 자회사를 인수하기로 1순위로 확정된 사람한테 지분 80%를 내놔 하고 뒤늦게 숟가락을 놓는 장면인데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부릴 수가 있는 게 자기가 추천해준 사람들 뭐 차은택도 그렇고 다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추천해준 사람을 김종차관도 마찬가지고요. 요직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이권에 잘 이용해 먹는 정말 탁월한 이렇게 용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호주머니라는 단어인데요. 직접 쓰는 표현인가요? 제가 중간에 나옵니다. 네. 그 증인신문에도 중간에 나오고 제가 이제 거기서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최순실 씨는 적어도 그 기업들을 자기 호주머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재단 출연금 모금하는 거 다음 장면인데 SK에 사람을 보내요. 80억 지원해달라고. 어디에요? SK에서 K스포츠 재단을 통해가지고 네. 재단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네. 80억 주세요. 이게 이제. 근데 위에서 다 얘기가 됐다. 그 위에서 됐다는 얘기는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하에서 안종범 수석이 SK에 미리 독대에 의해서 자금 지원 얘기가 왔단 얘기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가는데 정말 이렇게 기가 막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80억의 명분이 30억은 가이드러너라고 해서 가이드러너는 뭐냐면은 달릴 때 우리 장애인 달리기를 할 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이렇게 같이 가이드해주는 그게 가이드러너인데 네. 꼭 달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그걸 이제 통칭의 가이드러너라고 합니다. 활동 보조인 같은 예,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런 가이드러너 관련 사업에 30억. 그거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유망 운동선수들을 해외 전지훈련을 시킨 비용이 50억입니다. 이게 바로 비덱에 50억을 직접 이렇게 넣어주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자금인데요. 이걸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은 박헌영한테 너 엑셀표로 해외 전지훈련의 비용 얼마나 드는지 한번 만들어 와봐. 그러니까 박헌영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해외 전지훈련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온지 몰라요. 자료 막 뒤져가지고 엑셀표로 2장짜리 출력해서 딱 가지고 갑니다. 이건 너무 작어.
그 해외에 가면 물도 다 사먹고 다 돈이야. 50억에 맞춰와. 그래가지고 박헌영이 어떻게 진술하냐면요. 도대체 50억을 이 엑셀표 2장을 가지고 뭐 사업 계획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해외 전지훈련에 드는 예산안 50억. 그래가지고 엑셀표 2장. 이걸 가지고 SK에 돈 받으러 갑니다. 근데 또 그게 통합니다. 이야. 정말 결국은 이제 SK에서 이제 그 50억 다는 안 되고 30억까지. 그래 다만 또 그것도 뭐 20억과 10억을 나눠서 주기로. 그런데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집행은 안 돼요. 그러면서 공소장에서는 빠졌는데 그 엑셀표 2장 가지고 50억 버는 것은 거의 뭐 봉이 김선달이 생각이 날까요? 약간 전두환적이네요. 예. 거기에 아주 정말 독특했고요. 정말 이렇게 그 최순실 씨가 기업들을 호주머니로 생각했다. 이게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용인술. 이제 예. 사람을 이제 사람 꽂기. 네, 꽂은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잘 악용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호주머니 재벌의 돈을 쌈짓돈처럼 좀 생각했다.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 계획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전부 재판 증거로 현출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된 건가요? 진술 조서들에 다 나와 있는 아니요, 것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그 증인의 진술도 있지만은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서류들이 이미 압수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유상영의 컴퓨터에서 나온 서류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짝을 맞추고 있냐면은 안종범 수첩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딱 그대로 일치되어요, 내용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공모관계가 이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 최순실 변호인 쪽에서는 아니 나는 안종범 모른다. 따라서 공모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정말 시점까지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SK에 지시한 것, 누슬리, 포레카 모든 건건에서 현재의 말하자면은 그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즉 그 최순실 측의 WK나 아니면은 뭐 K스포츠 재단이나 이쪽 관련해서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해서 안종범 수첩에 메모된 내용이 시점까지 완전히 조응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딱 맞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공모관계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거의 그러면 뭐 안종범 정무수석,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 안종범 정무수석 수행, 경제수석. 경제수석의 수행이고, 이제 그 다음에 최순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몇몇의 이제 직원분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 이렇게 예. 이제 딱 그 출연진이 정해진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뭐 아무리 음모라고 얘기해도 사실 명명백백하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기록이 이렇게 나올수록 재판부의 심증은 상당히 굳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후에 2월 증인을 신문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사실관계는 뭐 드러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변호사로서 얘기하자면 법리적인 논쟁의 어떤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뭐 강요죄 부분이라든가 몇 개는 좀 남아 있는데 그런 법리적인 걸 떠나서 현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거의 한 8분 응선까지는 지난 거 아닌가. 그 공소장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호사가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2월 6일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최순실 씨랑 거기서 그러면 조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조우했습니다. 어제. 아, 네. 그 최순실 씨가 지난번 증인신문 때 자기 너무 억울한데 말을 많이 못했다.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 이랬는데 어제 고영태 씨에게도 대놓고 뭐 한 5분 정도 마지막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로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질문했었어요. 뭐 너 신용불량자인데 내가 구해줬잖아. 뭐 그다음에 뭐 너 고민우 이름 개명하려고 했는데 너 뭐 무슨 정과 때문에 안 됐지. 이런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고영태 씨가 뭐 국회 때는 좀 흥분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잘 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직접 질문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장님께서 이제 그만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자기 억울한 내용들을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하소연하는 쪽으로 뭐 묻는다기보다는 따지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최순실 씨가 뭐 어느 기사에서는 흥분했다 이렇게 말 나와 있는데 다시 제가 이 워딩 제가 한 걸 다시 보면은요. 나름대로 냉정을 유지하면서 저는 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헌재에서도 이제 고영태와 최순실 둘의 관계로 자꾸 몰아가는 좀 그런 내용으로 변론을 해서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 좀 연장선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었고 차은택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제 이 포레카 관련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포레카 증인 신문을까지는 못 본 채 앞에 대신에 녹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상규 저 아까 말한 컴투게더라고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한 대표이사인데요. 먼저 이 포레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왜 포레카를 급하게 인수하려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 회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회사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나 KT의 광고를 수주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보니까 이거 쓸만해요. 이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요. 아, 돈이 그래서, 된다? 예. 제가 사실 마지막 말할 최순실 씨의 키워드가 숟가락인데요. 정말 숟가락을 잘 놓습니다. 이 숟가락을 놓은 취지는 뭐냐면은 포레카를 인수하려는 취지는 자기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뭐 30여 개 기업인가요? 이렇게 쭉 자기 밑에 수하에 호주머니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털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아까 SK처럼 뭐 해외 전지훈련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해서 아니면은 뭐 롯데에다가는 하남에 체육관 지어야 되는데 건설비 지원해 주세요.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KT나 현대 기아차처럼 얘들의 광고를 내가 다 싹쓸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근데 플레이그라운드의 그 인력이나 이 구성 가지고는 약하거든요. 없거든요, 인력이.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된 광고 업체를 하나 내가 넣어야겠다. 가져오면 되겠다. 근데 딱 눈에 띈 게 포스코 계열사에서 포레카가 아주 뭐 실적도 좋고 탄탄한 경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를 인수하면은 말하자면 아까 호주머니라고 말했던 그 기업들의 어떤 광고를 가지고 충분히 먹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수자까지 정해진 마당에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80% 지분 내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송성각을 동원해가지고 묻어버리겠다라든가 이런 협박을 해가면서 송성각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정권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수십 년 갈 고대야. 한상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도 한상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2년 동안 포스코와의 교감하에서 이제 좀 인수를 받을까 자기의 인생을 건 프로젝트로 60대 넘으신 분이에요. 인생을 건 프로젝트로 자기는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꼴대 앞에서 넘어진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막 억울해하고 하소연을 하니까 송성각이라는 말하자면 고등학교 후배가 선배님 그거 먹을 떡 아닙니다.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그런 말이 직접 나와요. 예. 그게 이제 통화한 내역을 한상규 씨가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을 한 2시간 이상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 되나요? 법정에서 틀어줬습니다. 그대로. 그런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야 정말 이렇게 무섭다. 정말 이렇게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의 협상을 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막가파적인 협상인데요. 처음에 6대4, 8대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9대1 아니면은 좋아 너 0%야.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아니에요. 거의 싫으면 마. 네가 언론에 까? 그러면 너는 다른 방법 또 있어. 네 마음대로 해봐. 굉장히 세요. 협상 방법을 보면은. 너무 당혹스럽네요. 정말 이제 그러리라 생각했지만 정말 그러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은택 재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방송에서 조금 이제 그동안 이제 다뤄지진 못했지만 어쨌든 포레카라는 중심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볼 게 있고 이제 좀 계속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후에도 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럼 어느 정도 디테일들은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특검에서 아까 이제 법리적 쟁점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이거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아까 조금 윤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직권남용,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소된 것들이 가지는 지금 조금 석연찮은 어떤 문제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석연치 않다기보다는 법리 논쟁이 향후에 예상이 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강요죄에 이르느냐, 과연 기업들이 광고를 주거나 아니면 인사 요직을 줄 때 정말 이렇게 협박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원래 우리 저 형법상의 강요는 꽤 이렇게 세야 되거든요. 의사가 제압될 정도로 의사를 이렇게 도저히 이걸 안 따랐다가는 뭐 집이 망할 것 같다, 아니면 정말 세무조사해서 기업이 망할 것 같다, 이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느냐 해서 포레카는 분명해요. 포레카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강요이고, 다만 이제 그 한상규 씨가 끝까지 양보를 안 했어요. 대신에 결과는 아시다시피 포레카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광고를 거의 안 주는 바람에 포레카가 이제 말하자면 망한 기업을 인수한, 그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당신이 인수해봐야 껍데기만 인수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은 광고를 안 줘버리면 당신들 뭐 껍데기 인수해서 뭐 할 거냐, 이 얘기 나오는데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근데 포레카 정도는 뭐 강요죄라고 볼 수가 있고, 결과가 다만 실현이 안 돼서 강요 미수가 맞는데, 나머지 기업들의 뭐 현대기아차의 광고든 KT의 인사든 이게 강요에 이를 정도로 의사가 이렇게 제압이 됐느냐?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최순실 변호인 측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포스코에서도 결국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저 여자 배드민턴 팀 이 얘기를 하니까 황은현 사장이 나는 바둑이 좋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랬다가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과 문자 보내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게 강요이냐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쟁은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 역시도 이게 직권이냐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업의 광고를 뭐 청탁하거나 인사를 청탁하거나 아니면 KD 코퍼레이션처럼 어떤 뭐 하청을 받게 하거나 이런 게, 심지어는 뭐 재단법인 그 출연하는 것이 그 뭐 넓게 보면 물론 직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기업의 행위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조금 법리적으로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죄명에 대해서도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적어도 일반인들이 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권력형 비리가 있어 하고 말하자면 그 비난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그런 어떤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그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것을 법리 논쟁에서도 좀 끝까지 치밀하게 검찰이든 뭐 향후에 또 특검이 인계받는다면 특검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침묵을 지키고 계신 김종보 변호사님께서도 뭐 한마디. 저는 윤봉남 변호사님 의견과 같습니다. 네. 원용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뭐 형사재판 이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아까 키워드 3가지를 준비를 하셨었는데, 호주머니 뭐 그리고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숟가락 사람, 얹기, 그리고 1번 키워드 사람 꽂기, 네. 2번 키워드 호주머니, 네. 3번 키워드 숟가락이었습니다. 네, 그게 있는데 이제 그 3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뭐 느끼시는 여태까지 이제 중간 결산이랄까요? 이런 좀 어떤 생각은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요? 이 사건은 정말 이렇게 지연 말단의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이렇게 뭐 아까도 뭐 정권 이후까지 수십 년 갈 계획 하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어느 신문 기사를 보는 거 책략가라는 말을 썼던데요. 제가 볼 때 아주 천박한 면과 그 다음에 아주 조직적인 면이 섞여 있는, 그리고 저는 노승일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줄기를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순실 쪽에서는 내가 체육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한테 농락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끌려왔다. 뭐 헌재에서의 그 불륜설은 뭐 형사재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조직적이고 나름대로 큰 그림 하에서, 그리고 어디든 다 숟가락을 꼽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뭐 초유의 사태인 것 같고요. 그게 정말 40년 직위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친척에 적용되는 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헌재 답변서에서 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서를 못 봤습니다. 헌재 답변서에서 이게 뭐 연좌제다.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가까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서 나온 일이라면은
정말 저는 과거에 어느 대통령의 뭐 자식들에 의한 어떤 비리든 이것에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밝혀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또는 뭐 직접 해먹은 건 없어서 그 얘기도 최순실 많이 합니다. 내가 직접 해먹은 건 없지 않냐.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꼭 넣곤 하던데요. 그런 걸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그 큰 사건인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사건의 뿌리까지를 내려가 본다면은 향후에 저희가 대통령제를 가진 앞으로도 유지할 거라면은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이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게 나라가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실체를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또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 최순실한테 권력의 배경 하에서 기업한테 요구하고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몇십억을 뭐 사회공헌기금이에요. 원래는 불우유토끼할 성금이에요. 그 돈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빼먹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과 뭐 울분을 느꼈고요. 이런 거를 이제 향후에 정말 이렇게 길게 보고 뭐 어떻게 고쳐나갔으면 좋을까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의 확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은 되게 이제 좀 와닿는 길었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어떤 공직에서도 요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에 여전히 남아있는 좀 악습이랄까 그런 관행들이 대기업이 단순히 기업이 크다고 해서 이제 욕먹거나 비난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또 이권을 좀 챙기고 그런 공생 관계 속에서 이제 부하면서 이렇게 기생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 속에서 좀 이제 한국 사회가 병이 좀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안에서 좀 제도적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모색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서 말인데 저희 이제 김종보 변호사님이 요즘 사실 굉장히 자주 국회에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청문회?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토론회 패널이나 뭐 발제로 이제 다양한 것들로 좀 이제 불려 나가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최순실 씨가 이제 부당으로 형성된 한 재산 같은 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공공에 다시 환원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법안을 좀 준비하시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토론회 패널로도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현재 많은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이냐. 물론 그에 앞서서 어떤 윤리와 어떤 문화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요. 이미 조선 시대 후기 권문 세족에 줄 서서 인사 줄 선 거잖아요. 줄 서서 이권 챙기듯이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진 건데요. 이걸 어떻게 입법적으로 막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범죄수익 환수법을 저희는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형사처벌 받아도 이제 범죄 수익은 환수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좀 다르죠. 현재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라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라는 현행법에 따르면 기소전 보전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피고인이 말이야 범죄 저지른 놈 나쁜 놈인데 돈 횡령했다 치죠. 횡령하고 돈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포착해서 보전을 꽉 묶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수 조치를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를 하려면 이 양반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유죄 판결로 확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죄 판결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재판 과정에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예. 피의자 단계냐 피고인 단계에서 사건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돌아가시면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소 기각이 됩니다. 그럼 몰수를 못해요. 이 케이스가 바로 유병원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한계가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나고 유병원 일가가 주범이다라고 뭐 토끼몰이식으로 쫓겨다녔죠. 당연히 잘못했어요. 청해진 해운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검사가 거의 최초로 기소전 보존명령 하고 묶었습니다. 유병원 재산을.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 몰수를 못했어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이런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 다니면서 돈 100억을 횡령했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다 해놓고 부인이 외국으로 도망을 먼저 도피시켰대요. 다 빼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딱 깜빵에서 3년을 살았답니다. 나와봤더니 부인이 바람나서 다른 분하고 산 거예요. 재밌다. 드라마틱. 뭐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인지 전 모르겠고요. 근데 자 보세요. 3년 내 깜빵에 있으면 100억 번다.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수사 공조를 통해서 몰수를 해야겠죠. 이게 바로 이미 유엔 부평원지 협약이나 기타 국제 협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미리 민사 몰수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추식은 해내자, 빼내자. 그 다음에 몰수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에 공여된 부분에 한정되는데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까지도 우리는 없애야 된다. 이것이 정의에 맞다. 범죄 수익으로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 대박을 다 대박을 다 받아야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SDS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이죠. 이게 19대 국회 때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한 100명 넘는 분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굉장히 호응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발행이 됐죠.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상장되면서. 취득가가 몇백억 안 돼요. 그게 몇 조 원으로 뛴 겁니다. 당시 삼성 SDS 신주인권부 사채를 이렇게 부당하게 헐값으로 반환한 것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건 이건희 전 회장이죠. 아무튼 이건희 총수도 유죄 판결 받은 거고 집행유예 나왔죠. 그다음에 김인주 이학수 모두 다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해냈어요. 그 돈은 몇백억, 200억인가 300억 토해냈어요. 근데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SDS가 상장되고 제일모직으로 이제 합병이 되죠. 그리고 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됩니다. 지금 이 주식이 몇 조 원대예요, 이게. 자, 보세요. 몇 년 집행유예 판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몇백억만 원 터놓으면 몇 조 원이 들어와요. 좋은 나라네요. 아니, 이거는 막자라는 네. 취지로서 범죄수익 환수법이 이제 고민이 됐었고 19대가 임기 만료로 인해서 법안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에 이 최순실 사태를 봤을 때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뭉쳐놓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온당한가?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고민하에서 이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도 그 여러 가지 입법례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많이 발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는 이제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재산몰수 특례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안민석 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입법안에 공청회에 다녀왔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정의한 상황은 안 되겠다. 조금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이익을 챙긴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막자. 이런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법리적으로도 그 해외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또 돈 안 되는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이거 돈 주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한번 법안 열심히 만들어보고 다른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19대 때 한번 발의됐지만 조금 더 정선해서 20대 때 다시 발의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 예,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아직 발의는 안 된 거고요. 예, 발의는 안 됐고요. 현재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청하고 또 우리의 박준영 의원실과 함께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국회에서 보면 또 필요한 법안들은 항상 발의는 이미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회가 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의결은 잘 안 하고, 네, 발의만 하고 의결을 안 하는 참 씁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결해야 될 법을 안 하고 의결 안 해야 될 법을 통과해요. 이게 국회 모니터링 하다 보면 참 이번에 최순실 때도 나오죠. 뭐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거 엄청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최순실 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해외에서 조성된 펀드로 둔갑을 하고 이 해외에서 조성된 펀드가 국내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해외에서 조성된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규제를 피하죠. 예. 네, 각종 특례 투자 적용되고 촉진법 때문에 특례를 엄청 만든 거예요. 야, 이런
구상할 단순히 포레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최순실 씨가 굉장히 영리하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영리하시고 그러네요. 아주 초기 그 고도로 발달돼 있는. 근데 그 정도로 하려면 분명히 구체적인 법률자문 어디서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확 오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법률 자문하는 게 만들어. 이랬을 뿐이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이 알잖아. 만들어봐. 이거 왜 이거밖에 못해요? 하면서 이 화를 막 내고. 그럼 이제 또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저 밑에 있으러는 공무원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계속 예전에 만약 이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면서 규제 푼 게 뭔가요? 결국 줄기세포와 완화예요. 희한해요, 참. 이렇게 국회 로비까지도 많이 뻗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모든 폐단을 진짜 한 번에 청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종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몇 가지 법적 과제들도 좀 필요해서 처벌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또 몇 가지 개혁 입법 과제들이 좀 성안이 돼서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좀 나오지 않는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8번째 탕캐스트 방송은 좀 9번째 아니에요? 8번째입니다. 그렇군요. 네, 8번째 방송이고요. 중요합니다. 회차.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게스트로 나와 주신 분들 좀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방송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